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예제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을 때 저번 선대 스터디에서 논의하던 중 중간에 끊긴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어, 꼭까지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듀얼 스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듀얼 스페이스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들인데 리니어 펑셔널 혹은 F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함수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벡터 스페이스를 스칼라로 보내는 즉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로 보내는 형태의 함수들이고요. 그 함수들을 여러 개 싹을 싹싹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어떤 스칼라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 스페이스를 잘 조합해서 어떤 조합은 요 스칼라로 요 스칼라로 요 스칼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는 방식의 리니어 펑셔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여기 있는 이 벡터 스페이스를 요 스칼라로 이렇게 무한히 많은 되게 많은 방식의 연결 방법들 혹은 연결해주는 리니어 펑셔널 F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양한 리니어 펑셔널들을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리니어 펑셔널들 하나하나를 각각 원소로 갖는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벡터 공간을 우리는 듀얼 스페이스 V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혹은 V스타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지금부터 이 F1과 F2에 대한 방금의 설명을 잊어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는 특수하게 요 벡터 스페이스,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F1, F2, F3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F1, F2, F3 혹은 G1, G2, G3 이런 함수들의 원소로서 묘사되고 있는 함수들의 베이시스, 함수들로 된 베이시스를 본다면 이거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들이구나, 베이스가 되는 함수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원소 하나하나가 함수고 그 중에서 베이스가 되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F1, F3 혹은 G1, G2, G3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라는 걸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듀얼 스페이스의 하나하나 베이스가 되는 이런 F1, F2, F3 같은 게 어떻게 정의되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연습해볼 개념만 체크해보는 이런 예제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크로넨베커 델타 현수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V를 F로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 요 V라는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 어떤 베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벡터로서의 베이스를 x1, x2, x3 쭈루루룩 해서 xn까지라고 했을 때 이 리니어 펑셔널은 f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의 인풋으로 어떤 x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의 아웃풋으로 스칼라 값이 나오는 것일 텐데 그 중에서 인풋으로 우리가 어떤 베이스, j번째 베이스를 넣었다고 봅시다. 그때 이 j번째 베이스가 그러니까 x 중에서 xj라는 베이스 단락 하나만 넣은 거예요. 즉 x1의 성분, xn의 성분 다 0이고 xj의 성분 딱 하나만, 이 베이스 하나만 딱 넣어줬을 때 그때 예를 들어 fi와 같은 어떤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를 이루는 함수들은 0을 아웃풋합니다. 근데 J번째 베이스는 XJ를 넣었을 때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크로넨베커 델타 요소가 F를 구성할 때 이러한 F들은 F1부터 FN, F1부터 FN까지는 기본적으로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를 형성한다. 달리 말하면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를 형성하는 함수들은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너 FK야? 그럼 SK를 넣으면 1이 되겠네. 너 SK야? 그럼 SK가 아니고 X3 같은 거 넣으면 0이 되겠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거는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예제를 마지막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x라는 벡터 스페이스를 그럼 x1과 x2라는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차원 두 개짜리니까 그 듀얼 스페이스 역시 두 개의 차원으로 f1으로 f2로 구성될 수 있겠죠? 그 f1에다가 x를 넣으면 이것은 f1에다가 3x1 더하기 5x2가 될 텐데 요거 리니어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과 1이 맞잖아요.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여서 는 3이 됩니다. 1과 2가 안 맞죠? 그럼 얘는 전체 0이 되는 거여서 그냥 공짜로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F1에다가 X를 넣으면 3, F2에다가 X를 넣으면 5가 되는 겁니다. 자, 요 현상을 보고 달리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F1X라는 요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가 되는 함수들은 이 듀얼 스페이스의 베이스를 이루는 함수 F1은 X1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다. 얘는 X2는 X2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요 개수가 아웃풋이 되니까 그거 스칼라죠? 스칼라죠? 그러니까 벡터 넣어서 스칼라로 간다라는 듀얼 스페이스에 속하는 함수의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를 배경 지식으로 갖고 몇 가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로 와서는 조금 골 때려졌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V 속의 원소는 x1부터 xn까지가 있고 W 속의 원소는 y1부터 ym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 n에서 m으로 가는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자주자주 이야기해보곤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트랜스포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곤 했고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기존에 x로 묘사되던 애들을 y로 바꿔준다, y의 세계로 옮겨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로 묘사될 때 얘네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죠? 가령 c1x1 더하기 c2x2 이런 것처럼 cn, xn 이렇게 x1부터 xn까지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베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베이스가 몇 번의 좌표값을 가지냐 c1, c2, c3, cn 이런 좌표값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를 y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네들 각각을 y의 표현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이 y1부터 ym까지 앞에 뭐 개수인데 그게 뭐 편의상 지금은 생각나는 것처럼 D1부터 DM까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친구들을 요렇게 표현돼 있던 것들을 딱 예쁘게 요렇게 표현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가 보다 그랬었지 정도로 복습을 해주시면 여기서 하나 골 때려지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V에 대해서 대응되는 V 스타라는 듀얼 스페이스는 똑같은 차원의 F1부터 Fn까지의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친구들은 각각 X3, F3, X4 넣으면 0 되고 F3, X3 넣어주면 1 되는 그런 함수들로 베이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들은 W 스타라는 듀얼 스페이스 공간에 그 베이스는 G1부터 얘 M까지잖아요. 그럼 G1부터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GM까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혹은 저 Theorem 2.25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관계는 뭐냐면 얘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F1이라는 거는 V를 넣었을 때 X를 넣었을 때 그것을 스칼라로 보내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G는 W 스타에 속해 있는 G 혹은 G1부터 GM까지 베이스의 몇 배, 몇 배, 몇 배 이런 식으로 좌표가 곱해져서 표현될 수 있는 G와 관련된 어떤 함수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얘네는 W 받아서 스칼라로 보내주는 애들이다. 혹은 Y를 받아서 스칼라로 보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펑셔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F와 G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이건 제가 저번 주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F를 G로 바꿀래? 혹은 G를 F로 바꾸어 볼래? 두 가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중에 어떤 쪽이 더 자연스럽나에 대해서 우선 관심 가져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T란 트랜스포메이션은 V에서 W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에서 F로 가는 초기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니어 펑셔널을 가지고 이거를 V에서 F로 가도록 바꿔주느냐, 아니면 V에서 F로 가는 그 리니어 펑셔널을 가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W에서 F로 가는 펑셔널로 바꿔주느냐. 이거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해보면 1번과 2번을 과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1번은 1번은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 2번도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건 V에서 W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V에서 W 한번 보내고 W에서 F로 보내는 거 우리가 둘 다 알고 있죠. 얘는 T고 얘는 G죠. 그러니까 얘는 T 다음에 G 때려 넣으면은 바로 그냥 이거 사실 V에서 F로 가는 것이었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살짝 어색해지는 게, 우리가 V에서 F로 가는 건 알고 있죠. F로. 근데 W에서 V로 간다?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V에서 W로 가요. 즉, 이번과 관련해서 이 앞단에서 무엇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합성해서 F로 갈 것인가. 뒷단은 해결되어 있지만 앞단이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의 방법론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심 가져야 되는 어떤 G와 F 함수와 G 함수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G 함수대로 시작할 건데, 그걸 어떻게 저차 잘 확성해 가지고 색깔을 맞춰줄게요. 기본적으로 G 함수, 빨간색 G 함수도 시작할 건데, 그걸 여차저차 잘 뭔가 그 아다리를 맞춰줘가지고 V에서 스칼라로 가는 F 함수, 파란색 함수들로 바꿔보겠다라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하겠지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호들에 대해서, 이게 계속 헷갈리거든요. 기호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스타라는 거는 V에 대응되는 듀얼 스페이스로 그 베이시스들은 FK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W스타는 W에 대응되는 베이시스로 그 베이시스로는 GA와 같은 함수들이 되는 거고요. 그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V 받아서 F로 보내는 FK, W 받아서 F로 보내는 GJ, 이런 친구들이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F1에다가 뭘 넣으면 1이 되는 거죠? X1을 넣으면 1이 되는 겁니다. G3에다가는 뭘 넣어야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X3 외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G는 뭐에 대응되는 듀얼 스페이스입니까? G는 Y, W에 대응되는 듀얼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Y3 때려줘야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이 T라는 원래 오리지널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A라는 A는 결국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 V에서 W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몇 바이 몇일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X는 1에서 N까지 있고 Y는 1에서 M까지 있었죠. 그러면 N개짜리를 M의 조합으로, 예를 들어 X는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있죠? X는 C1, X1, C2, X2부터 CN, XN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X를 T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태워서 Y로 바꿨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건 D1Y1부터 DMYM까지 있겠죠. 그러면 C1부터 CN까지 이 N개의 개수가
D1부터 Dm까지 n개의 개수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n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게 1 곱하기 m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m 곱하기 1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m by 1짜리 매트릭스겠죠? 그러면 그 앞에 곱해줘야 되는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되는 매트릭스는 몇 바이 몇이겠어요? n by n이 알겠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n by n 매트릭스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해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A1,1, A2,1, A, M,1에 해당할 거고 얘는 A1,2, A2,2 쭉 내려가지고 A, M,2 뭐 이런 식으로 좌표값이 설정되겠죠? 임의로 제가 세팅해 놓은 건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xi에 대응되는 x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 베이시스 하나만 꼽아봅시다. 그러면은 성분은 이 i일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개수 1일 거고 나머지 성분들 E1, E2, E3, EN까지 모든 성분들에 대한 개수는 0으로 때려 넣은 요런 애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머지 성분들에 의한 곱들은 다 생략이 될 겁니다. 다 생략이 되다가 뭐만 딱 하나 유의미하게 남냐? I 열에 해당하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요렇게 개수와 곱해진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트릭스 연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점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 i가 아니라 xi겠죠? 베이스니까 베이시스가 xi니까 자, a11, am1까지 쓸 수 있고 a1i부터 amik이라고 하고 나는 m by 1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xi만 1이고 나머지 x0부터 xn까지는 전부 다 00000000인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n by n, n by 1, n by 1 테이블로 재탄생하겠죠. n by 1 테이블로. 그럼 y1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y1. 여기서 1행을 뽑아내고 여기서 1열을 뽑아내가지고 요렇게 곱해지면 빨간색. 까만색은 요 1행 1열. 빨간색은 2행 1열. 파란색으로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더해주면은 3행 1열.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xi 성분들에 대한 곱들은 전부 다 어차피 x0부터 x1부터 xn까지 모든 성분들은 웬만한 건 다 0으로 날아가고 유일하게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는 거는 xi와 곱해질 친구들인데 여기서부터 i번 세고 여기서부터 i번 세면은 딱 i번째 열만 살아남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a 1행 i열, a 2행 i열, a 3행 i열, i m행 i열까지만 살아남을 거고 이 각각이 무엇이 되겠다? 이게 x1이라고 해서 그래서 y1, y2, y3, 그래서 ym까지 그 개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 xi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태운 결과물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xi를 줬을 때 그거를
y1부터 ym까지 a1, a2i, a3i, am이라는 개수로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다. 그래서 txi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G라는 관계식은 W를 F로 색깔을 맞춰줄게요. W를 F라는 스칼라로 매핑을 한 건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그 앞단에다가 V를 태워버리면 V에서 W 갔다가 F가 가니까 결과론적으로 V에서 F라는 스칼라로 가버린 것과 진배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식을 여기에 좀 표현을 해놨는데 GJ 안에다가 아싸리 T 머시기를 넣어버리면 T 머시기는 인풋으로 V 받아서 아웃풋으로 W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GJ에 대해서 W 한 것과 같고 이 W라는 것은 뭐 C, Y1부터 YM까지에 대해서 이런 개수들의 합으로 표현될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리니어 펑셔널들 중에서 베이시스를 이루는 GJ 같은 애들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GJ, YJ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짓은 무엇이냐? 요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TV 때리는 결과물에 YJ 앞에 개수 있죠. 그 개수만 그대로 요 관계시켰을 때 스칼라 값으로 아웃풋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XS라는 X의 베이시스를 하나 넣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XS라는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 안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미 바뀌었으니까 이제 Y의 베이스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Y의 베이스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Y의 베이스 앞에 붙는 베이스 죄송합니다. 뭐라 하죠? 개수들은 전부 n by n의 A 매트릭스에서 가져온 I열의 데이터 셋들이 됩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S열의 데이터 셋이 되고 A1행 S열, A2행 S열 해서 AM행 S열까지 쭉 S열의 데이터만 이렇게 n by n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S열만 쭉 추출한 게 됐죠. S번째 열만 쭉 추출한 게 개수로 쭉 바뀌고 Y1에는 A1S, YM에는 YMS가 개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요 TXS에 대해서 그 앞단에다가 요 T스타를 붙여버리면은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이 T스타는 기본적으로 G를 F로 바꿔주는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T스타 GJ를 해주면 이제 얘는 F로 바뀌는 거예요. F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건 그러한 짓은 결국 무엇과 같냐? GJ 안에다가 TXS 형태로 넣는 것과 같다. 그러한 T스타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부터 관건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TXS 이거 하면은 Y1부터 YM까지 앞에 개수들로 나오고요. 걔네들을 GJ로 돌려버리면 그냥 이 중에서 YJ번째의 개수만 딸깍하고 스칼라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XS를 여차저차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거쳐서 스칼라 F로 도착한 거죠. 근데 그건 뭐가 같았죠? V를 F로 보내는 스칼라니까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펑셔널은 뭐랑 같은 거예요? F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요런 짓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바가 성취가 된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T 스타라는 함수에 대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는 보고 싶다. 그리고 바라건대 그것을 어떤 행렬 형태로 관찰해 보고 싶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굴러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관찰해 볼 것이에요. 아까 이 n by n 이 매트릭스의 하늘 열 한 행들을 관찰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에다가 xs를 바꿔 넣으면은 여기 제가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친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파트까지가 요렇게 변환돼서 요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는데 요 표현 중에서 gj라는 크로넨베커 델타 함수를 붙이고 나면 남는 아웃풋은 이 i와 j가 딱 일치할 때 한 번, ajs라는 스타가 딱 한 번만 남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납득이 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음, 근데 이게 사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AJS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달리 표현해보면 K를 1부터 M까지 돌리면서 이 K를 1부터 M까지 돌리면서 FK도 1에서 M까지 돌아가겠죠, 동시에. 그러면 언제 딱 한 번 크로넨베커 델타에 대해서 1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식을 돌리면은 X, 이 K는 S가 될 때 딱 한 번 들어가겠죠. 그 짓이. 그러니까 딱 한 번 AJS라는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이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음, 틀린 표현이고 걔는 이렇게 되니까 어, 네, 결론적으로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 게 돼요. GJ에다가 TXS를 때리면 이게 나오고요. 한편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AJK 시그마 K는 1부터 M FK라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여기까지가 전체 함수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함수에다가 아차차 하고 XS를 빠뜨린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GJ 그리고 그 안에 T라는 것을 합성한 함수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K는 1에서 M까지 A, JK, FK 한 함수와 같다. 그리고 그 인풋에다가 X1 넣어볼 수도 있고, X2 넣어볼 수도 있고, X3 넣어볼 수도 있고, X4 넣어볼 수도 있고, XS 넣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S일 때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요런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요런 방식으로 f의 베이스로 표현된 함수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우리는 t 스타 gj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gj라는 애를 때려 넣었을 때 그거를 f1의 개수는 뭐고 f2의 개수는 뭐고 f3의 개수는 뭐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아, 미친.